중에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날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2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한 인물의 깊은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사회 문제와 개인의 막막한 고민들에 여전히 가장 명쾌하고 날카로운 해답을 제시한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는 정약용.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과 방대한 저술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묵묵히 관통하며 마침내 완성해낸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그의 지혜는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그 지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은 미래 세대에게까지 주는 특별한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히 옛 인물의 발자취를 좇는 것을 넘어 그 시대를 관통하며 피어난 지혜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본질적인 해법의 실마리를 정약용의 삶과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단련된 진정한 지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할 테니까요.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한 인간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면의 빛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만들어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그의 찬란했던 삶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의 한순간 휩싸였습니다. 그를 깊이 신뢰하며 개혁을 꿈꾸었던 정조 임금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조선 사회 전체를 거대한 경랑 속으로 몰아넣었죠. 임금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정치적 공백은 정파 간의 치열한 권력 암투를 불러일으켰고 여기에 종교적 박해까지 겹치면서 시대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한때 조정의 핵심 인재로 촉망받으며 빛나는 미래를 약속받았던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 찾아왔으니 바로 신유박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유백일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정약용은 정든 한양을 뒤로 한 채 멀고 먼 강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자신이 겪어야 할 부당하고 가혹한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가 그의 발걸음마다 무겁게 서려 있었을 겁니다.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땅의 기운이 온몸을 파고드는 듯한 유백일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모든 희망이 사그라지는 듯한 고통의 행렬이었을 테죠. 마침내 강진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번듯한 관가가 아닌 사방에서 바람이 새는 초라하고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끝, 그곳이 바로 그의 새로운 삶과 지혜의 시작점이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극한의 상황과 깊은 절망은 정약용에게 오히려 거대한 전환점이자 사상적 심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권력을 호련히 내려놓은 채 그는 오롯이 자신과의 치열한 대화에 몰두했습니다. 붓을 들고 고뇌하는 그의 모습 속에는 단순한 좌절을 넘어선 강인한 의지와 세상을 향한 깊은 통찰이 자리하고 있었죠. 외부의 압박과 내면의 고통 속에서 그는 인간 본연의 진실과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하려는 강렬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집필하며 자신의 사상과 학문을 더욱 깊이 천착해 나갔습니다. 마치 거친 땅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 혹독한 비바람과 가뭄을 견뎌내고 굳건한 뿌리를 내리듯 그의 지혜는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풍성하게 여물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의 순간은 그에게 단순한 시련이 아닌 오히려 내면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혜의 씨앗을 싹 틔우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삶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용기를 선사하죠. 그렇게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산 정약용은 단순한 학자를 넘어 백성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해법을 찾아 나선 진정한 지식인이 되어갔습니다. 유배지의 현실은 그에게 책상머리 이론이 아닌 살아 숨쉬는 민생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게 했죠.
탐관오리의 수탈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참혹한 삶은 그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농민들은 땀 흘려 일구어도 결국 굶주림을 면치 못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고 그 어떤 이상적인 이론보다도 현실에 뿌리내린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조선 후기 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불후의 명저들 목민심서와 흠음신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오늘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부터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형벌을 신중하게 집행하는 실질적인 행정 지침까지 그야말로 백성을 위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묵묵히 땅을 일구어 비옥하게 만드는 농부의 마음처럼 다사는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제도 개선을 고심했던 그의 통찰력과 실천 의지는 정말 경탄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는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수법을 낱낱이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그런 폐단을 막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민심서에서는 관리들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세금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부역을 줄이며 곤궁한 백성에게는 구휼미를 베풀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백성의 삶을 보호하려는 그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었죠. 그리고 흠음신서는 억울한 죽음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 집행의 원칙을 담아냈습니다. 당시의 형사사법제도는 가진 자와 없는 자, 권력자와 약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죠. 다사는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거를 철저히 조사하며 고문 대신 합리적인 추론과 증언에 기반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듯 그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정의를 구현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단지 법률 개정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려는 깊은 애민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의 지혜는 이상적인 정의를 꿈꾸면서도 동시에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하려는 뜨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의 지혜는 단순히 지적인 유희나 추상적인 철학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강렬한 실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의 사상은 그저 책 속에 갇힌 글자가 아니라 당시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생생한 숨결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의 지혜가 단순히 제도 개혁을 넘어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의 사상 속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숨쉬고 있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 속에는 그 어떤 시대에도 변치 않는 마치 강물처럼 흐르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깊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으뜸은 바로 내민 정신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에게 단순한 통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지혜를 쏟아붓는 뜨거운 연민이자 책임감이었죠. 그는 길고도 혹독했던 유배 생활을 통해 민초들의 생생한 현실과 직접 직면하게 됩니다. 관리들의 수탈에 시달리고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그의 애민정신은 더욱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사상을 탁상공론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가 집필한 위대한 저서, 특히 목민심서는 관리들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서이면서도
동시에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보살피는 부모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근원적인 애정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제도 개혁부터 의료 지원, 심지어는 농업기술 개선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제안은 오직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올바른 리더십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또한 중용의 미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극단적인 사고를 경계하며 가장 이치에 맞는 길을 찾아 나서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급진적인 변화만을 좇거나 반대로 무조건적인 보수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마치 팽팽한 활시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려 했던 그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중용의 미덕은 빛났습니다. 유배지에서 겪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절망에 빠지거나 현실을 비관하는 대신 묵묵히 학문에 정진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 고고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며 인간적인 고뇌와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용의 지혜는 흔들림 없는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자아 성찰과 수양의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 생활은 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데 매진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그는 아들들과 제자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 속에서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덕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혜가 책 속의 글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갈고 닦는 내면의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 그의 자아 성찰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제도 개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근원적인 통찰을 담고 있지요. 우리는 그의 삶과 사상 속에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사회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정약용 선생의 깊이 있는 가르침은 2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다단한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 세대와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총체적인 혼란을 겪고 있지요. 게다가 기후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까지 겹겹이 쌓인 난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고민들의 다산의 지혜는 과연 어떤 명쾌한 해답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그의 핵심 사상인 애민정신은 단순히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얻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다산이 꿈꿨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주는 것이죠. 또한
목민심서를 통해 강조했던 공정하고 청렴하며 백성을 섬기는 리더십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겁니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란을 극복하고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그의 통찰은 비단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나 시민사회의 리더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작용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하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특정 시대나 상황에 갇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며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였죠. 그의 고난으로 점철된 삶 자체가 바로 이 지혜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8년이라는 길고 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끊임없이 사색하며 결국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을 완성해 나간 그의 고독하고도 치열한 여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꺾이지 않는 의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거친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더욱 단단해지듯 그의 지혜는 역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이죠. 그의 지혜가 수백 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 삶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는 지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따뜻한 연대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수양하며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부단한 노력. 이러한 다산의 가르침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결국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단순히 박물관에 전시될 역사적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나침반과도 같은 것이죠.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은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다가올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고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온몸으로 던졌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꽃을 피워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